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전라북도에는 다양한 영화제가 있습니다. 봄에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 초여름에 하는 무주 산골영화제, 그 외에도 개성 있는 영화제들이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데요. 작년에 첫걸음을 뗀 또 하나의 영화제가 있습니다. 초가을을 여는 바로 전북 순창에서 열리는 섬진강 영화제입니다. 이 섬진강 영화제가 올해로 2회를 맞았는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이 섬진강 영화제의 백학기 조직위원장을 모시고 저희가 영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섬진강 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학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위원장님, 그 섬진강 영화제가 올해로 이제 2회를 맞이하게 돼서 아무래도 소개 말씀을 먼저 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섬진강 영화제는 전북 순창에서 네. 9월에 열리는 영화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봄에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 또 여름에 열리는 무주 산골영화제와 함께 이제 겨우 첫 발을 떼고 올해 두 번째인데요. 네. 섬진강이라는 그 울림이, 그 언어가 주는 울림이 참 매력이 있잖아요. 뭐 강, 생명, 맞아. 자연, 맞아. 그리고 사람,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올해 지금 두 번째 네. 개최를 준비 중인 영화제입니다. 영화제 하면 보통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영화제를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강 이름을 따서 영화제를 붙이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강 이름을 따서 붙인 영화제 이름은 제가 못 들은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이 전북 순창은 이 우리 섬진강의 어떤 상류 지역으로 굉장히 그 24km 구간이 굉장히 아름다운 매력 있는 강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와서 보셨겠지만 순창이라는 지역이 주는 어떤 산골과 계곡과 그리고 또 평야와 묘한 울림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안고 흐르는 섬진강이 주는 매력, 이것 때문에 이제 섬진강 영화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보자고 여러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만든 영화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라북도에는 매력적인 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만경강, 농진강, 금강. 그런데 꼭 왜 섬진강이었을까? 그 배경과 그 타이틀도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이 전북 순창의 구간에 있는 그 섬진강은요. 그 이전부터 충무로에서 영화 로케이션 장소로 많이 와서 촬영이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뭐 대표적으로 그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광무 감독의 아름다운 시절, 그 순창 임실 경계인데요. 그랬구나.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그 유명한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 그 마지막 그것도? 엔딩 장면도 그 순창강, 섬진강 그 그러네, 맞네요. 상류에서 그 네. 촬영을 했고요. 네. 쭉 그 섬진강을 따라가서 내려다보면 순창의 끝부분이 풍산 지역인데 풍산 지역에서는 뭐 최근에 현대 영화죠. 피 끓는 청춘 이런 영화도 찍었고 뭐 인근 지역이 그 강을 주제로 한 그 또 강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많이 찍을 때 예. 이쪽 섬진강, 순창 섬진강에서 찍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대부분 우리 도민들이나 또 충무로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러는데요. 네. 야, 이렇게 많은 로케이션 촬영을 해서 우리 한국 영화 충무로에 기여한 바가 많은 이 섬진강에서 영화제를 하면 어떨까? 밤에 그것도 별빛이 환하게 비치고 쏟아지는 밤에 강변에서 영화제를 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시작된 게 섬진강 영화제의 어떤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포스터가 상당히 강렬하던데요. 네, 네. 포스터는 어떤 영화제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도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번 섬진강 영화제 포스터는 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굉장히 사실적인 드론으로 섬진강변을 촬영한 일부 구간을 맞아요. 사실적으로 찍어서 이게 포스터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이래와 달리 뭔가 좀 강렬한 의미와 또 이미지와 색채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예. 조직위원 내부에서 회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섬진강 지금 예술인 마을이 있습니다. 섬진강 변에 순창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입주 화가들이 있습니다. 한 10명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 중에 서양화가인 박진영 화백, 홍대 회화가 출신인데요. 그분 그림이 그 섬진강 상류의 그 장군목과 요강바위와 용골산을 흘러가는 아주 강렬한 그림을 거의 반추상적으로 그래서 조직위원들하고 회의 끝에 예. 올해는 좀 뭔가 강렬하게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번에 준비한 포스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섬진강 영화 슬로건이 Our Happy Time입니다. 네. 우리의 행복한 시간. 네. 영화제는 이제 영화인들과 함께 지역 군민들이 화합하는
축제 페스티벌의 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개막작부터 네. 뭔가 국민들과 지역민들과 영화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뭔가 재미있는, 우리 모두 좀 같이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Our Happy Time이라는 슬로건을 갖게 됐고요. 둘째 날, 셋째 날 이어지는 우리 한국 장편 영화라든가 또 많은 작품들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거기에 이제 그런 주제와 컨셉을 가진 그런 영화를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영화제를 하면 그 지역민들이 함께 즐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전주국제영화제도 그렇고 부산국제영화제 또 해외 뭐 칸네 영화제나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 뭐 모든 영화제들이 그렇듯이 외국인들의 어떤 영화인들이 많이 오지만 그 맞아요.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하면 동참을 해서 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페스티벌이 성공적인 페스티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본 유바리 영화제가 지역 주민들이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 지역 주민들이 영화제 기간 동안은 다 같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해외 영화인들, 감독들, 배우들, 스태프들 다 같이 환영해주고 같이 또 안내하고 자원봉사를 해주고 멋지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유바리 영화제가 있는데 우리 순창 섬진강 영화제도 이제 겨우 이제 2회째지만 앞으로 3회, 4회 하면서 지역 주민, 전 지역 주민들의 우리 순창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화 그 이제 무대 기획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관객들이 행복하려면 무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무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려면 백스테이저들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딱 그 그렇죠. 실현을 맞습니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행복해야 온 사람들도 되게 행복하네, 재밌네, 즐겁네라는 마음을 안고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그 섬진강 영화제 일정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9월 14일 개막작을 시작으로 15일에는 한국 장편 경쟁, 원로 감독 초청, 뭐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없던 그 우리 한국 장편 영화 경쟁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편 중에서 본심에 올라온 6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본심 심사위원들이 해서 상도 시상도 하고 그런 작품도 있고요. 이준익 감독이 오셔서 하는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 또 명계남 지대한 배우가 출연한 장인과 사위 이런 영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우리들의 장례식 어떤 문화를 좀 재밌게 그려낸 오늘의 장례 이런 작품도 아주 볼만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Our Happy Time이라는 거기에 걸맞게 또 우리 순창 섬진강이 주는 어떤 매력에 부합되는 그런 영화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선정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영화제 하면 그 장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만 영화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또 순창은 뭐 자연 경관이 너무나 훌륭하니까 야외에서 이렇게 상영하는 것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좀 특이한 영화 장소가 있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번까지만 해도 사실 그 당초 계획은 섬진 강변에서 영화제를 기획을 해서 강변에서 다 같이 강변에서 영화를 물소리 들으면서 그렇죠. 좋다. 밤하늘 별빛도 쏟아지고 뭐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순창이라는 지역이 지역적 특성상 저기 서쪽 끝에 있는 복흥 쌍치 쪽하고 이 동쪽 끝에 있는 뭐 인계, 유등, 적성, 동계 쪽하고는 또 거리가 또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양쪽 지역에 그 살고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기 교통편으로 참여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일단 읍내에서 올해도 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뭔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곳에서. 그러나 뭐 야외 상영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막작 그리고 또 둘째 날 그 트로트 클래스. 아무래도 순창 지역이 주는 어떤 지역적 특성이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그런 트로트 클래스의 어떤 방송 프로그램도 유치해서 같이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섬진강 영화제가 다른 영화제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도 궁금합니다. 우리 지역만 보면은 가장 좀 유사한, 그러니까 좀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무주 산골 영화제? 그렇죠. 어떤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한데 순창 그 섬진강 영화제만의 매력, 특징은 과연 또 무엇일까도 궁금하네요. 우리 이제 도내에서 지금 이제 3개의 영화제가 있잖아요. 전주 국제 영화제 뭐 23년이 됐나요? 무주 산골 영화제도 10년이 넘었고 이제
섬진강 영화제는 이제 겨우 이제 2회째 되고 있는데 전주국제영화제가 어떤 도시에서 도시의 어떤 밤과 어떤 낭만과 이런 걸 즐기고 네. 즐기는 영화제라고 하고 한다면 무주는 산골에서 즐기는 영화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섬진강 영화제는 우리 강변에서 다 함께 즐기는 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그 만들어야 할 일도 있고 또 진행돼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영화제 전주나 어떤 무주에 반해서 우리 순창의 섬진강 영화제는 강변에서 이루어지는 영화제 뭐 이렇게 차별화를 시키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네. 저 장수적으로는 아직 음내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3회, 4회 이렇게 이어지면서 네. 강변 쪽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각 영화제마다 정체성이 있잖아요. 뭐 독립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 뭐 이런 것들을 표방하기도 하고 섬진강 영화제만의 그 정체성 과연 무엇일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좀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지역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제가 한 1년 정도 순창이라는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지역민들이 재미있는 그리고 또 이 순창의 어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라는 순창군청의 캐치프레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다 같이 행복한. 그래서 올해 이번 2회 영화제도 Our Happy Time이라는 말을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었듯이 뭔가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행복해서 즐겁고 재미있는 어떤 문화생활과 네. 어떤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섬진강 영화제가 이제 작년에 1회를 했고 올해 이제 2회를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 혹시 좀 롤모델로 삼았던 영화제가 있을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영화제가 세계 3대 영화제가 우리가 칸느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네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는 사실 베니스 영화제입니다. 베니스는 이탈리아의 베니스는 베네치아 물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 베니스 영화제는 그 많은 섬들 가운데 리도라는 섬에서 이루어지는 영화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섬진강 영화제는 베니스 영화제를 롤 모델로 삼아서 뭔가 이제 상업적인 영화보다는 네네. 예술적이고 또 뭔가 독립적이고 뭐 이런 영화제를 많이 지향을 해볼까 합니다. 네. 물하고도 좀 맞닿아 네, 있는 것 관계가 같기도 있죠. 하고 네네. 좀 작은 도시라는 네네. 어떤 측면에서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1회 섬진강 영화제를 개최를 했었는데 그때 관객들의 반응이라든지 또는 그 기간에 왔다 갔던 뭐 관광객들의 뭐 피드백은 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뭐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은 네.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에 준비하다 보니까 많이 홍보도 미흡했고 부족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멀리 산골에 계시는 분들이 당일 오시기에는 또 여러 가지 교통 차편도 그렇죠, 불편했고 그렇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충무로에서는 섬진강 영화제라는 컬러와 그 특성에 맞게 1회 치고는 대체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아직 지역적으로는 많이 홍보가 안 돼 있고 또 읍면 동까지 깊숙이 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놀러 오는 마실 영화제 같은 그런 걸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평가가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더욱더 그 홍보에 주안점을 두어서 예. 저 마을 구석구석까지 있는 어르신들, 가족들 모두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첫 술에 배부르겠어요. 네. 처음에는 또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네. 개선점도 발견하고 좋은 네. 점도 발견하고 이제 2회 때부터 더 차근차근 쌓아 나갈 것 같은데 혹시 작년에 이렇게 오셨던 우리 순창 마을 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 혹시 계십니까? 물론이죠. 저희가 이제 조직위원회를 꾸려서 여러 가지 영화제 홍보 활동을 하는 중에 시니어 분들이 많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 조직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했었는데요. 네. 시니어 부분, 다문화, 가정 부분, 또 청소년, 또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저희들이 명예 조직위원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그 명예 조직위원들 또 마을의 어떤 이장님까지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무대에 섰던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렇군요.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아직은 뭐 열리기 전이지만 올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을 주민분이 네. 한 분 뭐 계시다고 하면 네.
그분이 어떤 상황인데 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네네. 그분을 보려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좀 그 마음에 동해서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올해는 그 특히 이제 홍보 쪽에 많이 중앙점을 둬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다문화센터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센터들하고 유기적으로 또 연결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예. 쪽이 아무래도 중요한 것 같고 순창 지역 주민들이 전 주민들이 다 할 수 있고 다 참여하는 게 사실 저희 영화제의 목적이거든요. 목표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홍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홍보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이번 홍보 전략이 이제 저희가 그런 처음부터 준비를 할 때 그런 얘기. 이번에는 영화제를 앞두고 한 달 전에 네. 지역 자치위원회와 함께 네. 섬진강을 둘레 따라 걷는 걷기 대회를 했습니다. 걷기 대회. 네, 네. 섬진강이 순창 구간의 섬진강이 저 위에 장군목에 있는 동계에서부터 적성, 유등, 풍산까지 24km 구간이거든요. 꽤 길잖아요. 네네. 이 섬진강을 끼고 있는 4개 면이 있습니다.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 그 4개 지역 주민 자치위원회 분들하고 예. 같이 영화제 홍보를 위한 걷기 대회를 했는데요. 네. 특별히 우리 땅 걷기 대표인 신정일 대표께서 네. 참여를 해주셔서 아주 오. 뜻깊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화제에서는 영화가 물론 뭐 제일 중요하긴 하죠. 영화를 보러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대의 행사들도 정말 중요한 또 부분이잖아요. 뭐 네, 버스킹이라든지 네, 네, 뭐 플리마켓이라든지 네. 그밖에 뭐 다양한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부대 행사들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소개 말씀 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네. 영화제가 사실 3일이지만 3일째 폐막식 날을 제외하고 이틀 동안이거든요. 오늘 개막식과 다음 날인데 저희들이 올해는 그 프리마켓을 운영을 합니다. 네. 순창군청 앞에 영화제 상영하는 기간 동안에 프리마켓을 운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무대 공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순창에 와서 영화제를 본 작은 영화관이 2개가 있습니다. 네. 영화관에서는 계속 무료로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고요. 또 순창에 오면은 다른 지역과 달리 볼만한 그 관광지들도 많이 있고 음식들도 많이 있고 맞아요.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네. 외부에서 오는 또 서울에 있는 충무로 영화인들이나 또 타 지역에서 오는 타 시도에서 오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일일이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가면 뭐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럼요. 뭐 먹는 거 플리마켓 안에서 뭐 특별한 순창만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음식들을 맛볼 수 있을까? 뭐 고추장 팝콘 뭐 이런 것들이 고추장 팝콘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네. 네.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백학기 조직위원장님은 시인이시기도 하고 또 영화인으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섬진강 영화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사실 그 이화중선이라는 193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소리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최고의 소리꾼이 이화중선 선생의 어떤 옛 집이 순창 적성에 있어요. 그 지금 오래된 그런 그 고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촬영을 하고 이화중선의 소리를 따라서 섬진강을 쭉 촬영을 하다가 결국은 이런 섬진강에서 영화제를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게 그때. 기획이 돼서 근데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섬진강 영화제로 이어졌는데요. 그 이화중선 영화 뭐 판소리 뮤직 다큐라고 저희는 이제 그 칼라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거의 촬영을 다 마치고 최근에 그 일본 시모노세키까지 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올 그래요? 연말에 시사회를 가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경사네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 영화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그 부친의 영향이 큰데요. 지금 이제 돌아가신 선친께서 영화 관계를 좀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섬진강 영화제, 모주 산골 영화제도 그렇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 문화 영화라고 해서 그 시골에서 뭐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네. 광목으로 된 흰 스크린을 치고 영화를 본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 당시만 해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네.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필름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그 환경이나 여건이 굉장히 어렸을 때 영향이 좀 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돌아가신 선친이 영화 쪽 일을 하셔서 그분의 영향도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많이 봤죠. 아마 제 기억에 영화를 본 처음이 아마
4살, 5살 그 무렵부터 영화를 보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네. 아마 참 영화를 많이 봤다라는 생각도 들고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영화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영화 쪽 충무로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화와 깊게 인연을 맺고 계시네요. 사실 요즘 이제 그 보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 뭐 영화 그냥 TV 틀면 나오는 옛날엔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TV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뭐 무성 영화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 흑백으로 시작했으니까 뭐 4-5살부터 이렇게 영화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아주 오래전부터 깊은 인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영화 한 편을 인생 영화라 하나 꼽자면 너무 어렵죠? 그렇죠. 참으로 많은 영화들이 정말 어렵죠. 네. 어떤 영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제 대부분 뭐 대부 갓파더, 알파치노 나오는 영화에서부터 닥터 집하고 네네. 또 베를린 천사의 시, 또 뭐 많은 영화들이 있죠. 네네. 그 중에서 내 인생의 영화를 한 편을 꼽으라면 저는 뭐 주저없이 닥터 지바고를 꼽습니다. 제 시집 제목도 369장에서 닥터 지바고를이라는 그 시가 제 첫 문단 데뷔작인데 그렇군요. 제 인생의 영화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닥터 지바고인데 그 어떤 그 혁명하에 볼셰비크 혁명의 소련을 치하로 배경으로 한 영화죠. 그 아름다운 러블로망, 대러블로망인데 멋진 영화, 제 인생 영화는 닥터 지바고를 꼽습니다.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가 언제였어요? 닥터 지바고를 제가 처음 봤을 때가 73년 아마 중학교 3학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충격이었겠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은 없어진 삼남극장에서 그 본 영화인데 그 러닝타임도 굉장히 길잖아요. 한 3시간 반 되는. 도중에 잠깐 쉬었다가 보는 그런 영화를 그 당시에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대단한 어떤 영화는 그 스펙타클과 랜드스케이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 충분히 갖춘 멋진 스펙타클과 랜드스케이프가 멋진 그런 영화가 닥터 지바고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중학생이었으면 정말 그 감수성 넘치고 그 사춘기 그 격동의 시기에 그런 영화들이 훅 들어오니까 그때 정말 어떤 감정이었을지 좀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전라북도는 참 문화의 고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소리의 고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예술인들이 정말 집약돼 있는 고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영화까지도 3가지의 영화를 또 전라북도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정말 영화의 고장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껴도 될 만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직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이죠. 전 세계적으로 3대 영화제가 있다면 우리 전라북도에도 3대 영화제, 그중에 섬진강 영화제까지 그렇죠. 이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또 이렇게 영화제를 이렇게 펼치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 그렇죠. 계절에 맞는 또 감수성도 봄, 여름, 가을, 그렇죠. 그 영화제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시집 이야기를 하셨는데 369장에서 닥터 지바고까지? 네, 그 이제 첫 데뷔작이고요. 이번에 나온 시선집은 369장에서 숫자로 2046입니다. 리커브판 시집인데 그 시선집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동안에 제가 3권의 시집과 시전집 한 권을 냈는데 이번에 그 나온 시선집은 제가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써왔던 그 모든 그 시들 중에서 한 60편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작에서부터 가장 오래된 작품까지 역순으로 묶은 시선집이 36장에서 2046입니다. 이제 대부분 그 2046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뭐냐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히 웃으면서 이 시집을 푸는 열쇠, 비밀번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재밌게 농담 삼아 한 얘기고요. 2046은 실제로 그 왕가희 감독, 홍콩의 최고의 감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 왕가희 감독의 그 화양연화도 사실 제 인생의 또 하나의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46이라는 제목의 그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46은 사실 영화 속에서는 그 호텔의 객실 번호 20중에 아마 46호인가 될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이제 2046을 2046년으로 미래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369장에서부터 먼 미래까지 그런 시집의 어떤 제목을 그 안에
갖고 싶어서 네. 제목을 썼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시인이기도 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화와 가장 좀 닮아 있는 문학 작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소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픽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생각하기에 영화와 시는 어떤 관계성으로 이렇게 맺어지고 있는지도 좀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화는 소설 쪽하고 많이 닮아 있다라고 그쵸. 말씀들을 하죠. 예. 왜냐하면 기승전결이 있고 플롯이 있고 맞습니다. 또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사실 영화는 한 편 한 편 그 컷마다 찍을 때는 굉장히 시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한 컷 한 컷의 시적인 이미지들이 수천 컷이 모여서 한 편의 영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스토리, 겉으로는 스토리와 드라마 때문에 소설과 많이 소설적인 장르와 가까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시적인 포엠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게 시다,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거장이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영화는 시를 쓰는, 영화는 한 편의 시다. 영화는 시를 쓰는 것처럼 찍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구로사와 아키라가 말한 그 카메라로 쓰는 시라는 표현이 가장 영화라는 장르의 그 특성에 부합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또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니까 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또 시인이기도 하니까 네. 한 장면 한 장면을 정말 시를 쓰듯이 네. 또 작업을 하고 계시겠네요. 네. 네. 그 영화제에서도 그런 어떤 시적인 감흥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군데군데에서 네.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돼요. 네. 그런 당연하죠. 시적인 어떤 분위기를 많이 왜냐하면 위원장이 어느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컬러냐에 따라서 정말 영화제도 중요해요. 많이 네. 조금씩 많이 드러나는 성격이 그런 건데요. 네. 저는 뭐 큰 상업 영화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찍었던 영화들이 다 그런 어떤 시적인 장면을 많이 표현해내는 네. 그런 영화인데요. 뭐 여배우는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부터 뭐 공중의자, 지금 뭐 편집 중인 이화중선까지도 굉장히 저는 한 컷 한 컷의 그 필름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시적인 이미지들을 어허. 굉장히 그 관객들한테 호흡 하나, 숨결 하나까지도 전달해주고 싶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섬진강 영화제를 또 제작하기 위해서 그 순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주하셨죠? 네네. 네. 올해는 아니고요. 이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만 이제 네. 본격적으로 살기 시작한 것은 이제 1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순창에서 이 동계 지역을 제가 거주지로 이렇게 택한 이유는 동계 앞을 흐르는 그 섬진강이 제가 생각하는 섬진강이 가장 그 다운 어떤 섬진강 다운 그 매력이 있는 데가 동계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좀 있어요. 순창 동계에 관한 기억이 있는데 네. 작년 겨울에도 아마 그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우리 도내에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렸을 때도 순창도 눈 폭설이 많이 오잖아요. 엄청 내렸잖아요. 그때 순창의 그 폭설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많이 내려요. 엄청난 네. 그 폭설이 내렸는데 그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순창 동계에 우리 제가 수원 백시인데 예. 백시 집성촌이 좀 있었어요. 오. 지금은 많이 이제 떠나고 몇 가구가 없습니다만 예. 그 당시에 전주에서 제가 살 때 아버님과 함께 그 집성촌의 그 한 집에 그 시제를 모시러 가는데 예. 눈이 엄청나게 쏟아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순창 동계 하면 뭐 시베리아보다도 더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폭설 지역으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우연하게 이렇게 영화를 찍고 이화중선 영화를 찍고 또 영화제를 이렇게 하면서 이 순창 동계에 내가 다시 와야 할 곳이었구나. 라는 그런 매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창 동계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쭉 살아보면서 순창 동계가 가지고 있는 매력, 섬진강이 가지고 있는 매력,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폭설 내리면 또 예술가들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 장면을 좀 찍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새기기 위해서 시를 쓰기도 하고 그림으로 남기기도 하고. 네. 아마 그곳이 우리 위원장님처럼 예술가들이 또 남기에 정말 최적의 장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섬진강 영화제 관객들이 이번에 많이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관객분들이 이 섬진강 영화제에서
어떤 걸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3일 동안 치러지는 이 제2회 섬진강 영화제에 저는 한 3만 명 정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더울 거예요. 네, 매일 위원장님. 10,000명, 한 3만 명 정도를 바르면 대성공인데 영화제에 와서 이렇게 재밌는 것도 영화를 보면서 같이 즐기기도 하고 그 주변에 순창이 강천산, 용골산, 체계산 뭐 아주 명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유명한 산들 외에도 제가 아는 산들 중에 무량산도 있고 벌동산도 있고 회문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순창을 둘러싸고 있는 명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영화도 즐기면서 산행도 하시고 네. 또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추장 맛있습니다. 우리 음식 좋아요. 조선 왕조께서 영조 대왕께서 그럼요. 평생 고추장을 순창 고추장을 애용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순창 고추장도 많이 드시고 또 음식도 한식도 좋은 것도 많고 뭔가 이 섬진강 영화제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영화를 통해서 행복하고 또 뭔가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힐링 같은 것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하나 추가한다면 저는 섬진강변을 꼭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구간마다 네. 굉장히 섬진강변이 아름다워서 뭐 동계에서 적성까지, 적성에서 유등까지, 유등에서 풍산까지 한 뭐 2, 3km 되는데요. 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강변을 걷는 것을 저는 적극 정말 좋네요. 권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관광객분들께서 이 섬진강을 쭉 걸으면서 전에 말씀하셨던 뭐 섬진강에 들어있는 이야기, 감수성 이런 것들을 흠뻑 적시고 오셔서 또 영화제를 만끽한다고 하면은 그 감동이 또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또 섬진강 영화제에 3만 명 이상의 우리 관객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 말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2회 섬진강 영화제가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북 순창과 읍내에 있는 천재공관 영화산책에서 상영이 됩니다. 이 섬진강 영화제의 성공 여부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셔서 말 그대로 순창이 어느 도시 못지않게 어느 지역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로 와글와글 해주는 그런 풍경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이 오셔서 섬진강 영화제가 이런 영화제였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섬진강 영화제 올해 정말 깊은 여운이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제로 남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정말 이 문화의 힘을 또 크게 키워주시는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또 섬진강 영화제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